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어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그건 뭐 이제 끝나고 서로 결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이어서 이준석 대표와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갈등, 이게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대략 봉합이 됐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일종의 편파성, 뭐 이걸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제 이게 사실은 중립성 논란의 핵심이었죠. 사퇴를 하고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일단락돼서 넘어간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선택 문제입니다. 역선택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 선정하는데 관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관여해야 하냐? 바로 이 여론조사라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는 모두 국민 모두를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자, 민주당 지지자가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그러면서, 자, 국민의힘 뭐 누구 A, B, C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사람,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 박수를 칠 일이다.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역선택입니다. 그 역선택 논란, 이거는 경선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념적 성향 또는 지지자라고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요,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게 꼭 그 설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건 빼고, 그리고 국민의힘 중도와 국민의힘 지지자, 이 사람들만을 상대로, 또는 지지정당 없다, 이 사람들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 그 경선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럼 그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죠. 물론 거기에도 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게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여론조사로 이 경선주자 또는 대선주자를 뽑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오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지금 몇 명으로 기억하십니까? 13명, 그리고 이제 김태호 의원이 드랍했으니까 12명, 이렇게 기억하시죠? 아닙니다. 실제 더 많습니다. 아마 한 17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9월 중순쯤에 8명으로 추리고 10월 8일에 4명으로 압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서 계속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이 8명으로 압축되는데, 여론조사 결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위에 뭐 윤석열, 뭐 홍준표, 최재형 뭐 이런 정도 빼놓고서 나머지는요 다 뭐 여론조사하면 뭐 1% 또는 뭐 0점 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0점 몇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역선택으로 이 0점 몇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요, 그건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순위를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맹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8명으로 이제 9월 중순에 1차 컷오프를 하는데, 자, 그럼 이 8명은 누구누구, 현재의 대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누구누구가 8명에 들어갈까? 그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되죠.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뭐 홍준표, 최재형은 뭐 2위 할 것인지 3위 할 것인지가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4위 정도가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4, 5.
그 다음 정도가 이제 황교안, 윤희숙, 하태경, 아마 요 정도까지가 이 8명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누가 있느냐? 박진, 안상수, 그 다음에 장기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동보 전 예비역 해군 제독, 장기표 그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뭐 제야 인사했죠. 그 다음에 박찬주 전 예비역 대장, 그 다음에 홍성우 전 의원, 그 다음에 뭐 저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상인이라고 하네요. 뭐 강성현 씨, 오승철 씨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 뭐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맨 처음 제기한 거는 최재형 캠프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재형 캠프는 지금 본인이 2위냐 3위냐 뭐 이 기로에 서 있거든요. 거기에 이수원 기획실장이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1일부터 공표된 8월 1일부터입니다. 총 16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더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역선택이 개입돼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든 중도층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런 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인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양쪽을 다 비판했습니다. 역선택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유승민과 홍준표가 역선택을 허용하자는 것은 비겁하고 매우 이기적이다.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리하다고 보니까 역선택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그러면 본인은 무슨 생각인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역선택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요. 하나가 왜 엠브레인 퍼블릭, 그 다음에 K스탯 리서치, 뭐 코리아 리서치 뭐 이런 4개 기관이 하는 그 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면접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PNR 리서치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ARS 조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이 한 조사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 거고요. 이 역선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 또는 민주당 지지자가 가장 많은 곳이 90% 이상 되는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4개 기관의 그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26, 윤석열 19, 이낙연 10, 홍준표 4, 최재형 3, 유승민 2, 뭐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여기에 지지 후보 없음이 18%,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르겠다를 합치면 25%입니다. 이재명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선택을 안 한 사람이 많다. 이건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기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지지자 중에 53%를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갑니다. 윤석열 0입니다. 0. 최재형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25%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각각 1%씩을 가져갑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전체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이 19고 홍준표가 4고 유승민이 2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로 따지면 만약에 홍준표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1이라면 윤석열은 한 5쯤 돼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0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적어도 1% 내지 2%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호남 지지율을 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26, 윤석열 5, 이낙연 29, 홍준표 2, 최재형 0, 유승민 3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 비율과 호남에서의 지지율 비율 등등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P&R 리서치라는 곳은 ARS로 조사하는 곳인데 8월 17일 날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 지지율을 보면 여기는 원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데입니다. 이재명 28.6, 윤석열 30.9, 그 다음에 이낙연 12.4, 홍준표 7.1, 최재형 5.1, 유승민 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를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는 이재명이 59.3 압도적이죠. 윤석열은 3.3, 이낙연은 24.1, 홍준표는 2.2, 최재형은 0.3, 유승민은 1.5 이렇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가 약간 역선택이 좀 포함된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갖는 분석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어떠냐? 이재명 37.0, 윤석열 12.0, 이낙연 21.8, 홍준표 5.3, 최재형 3.9, 유승민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것은 전체 지지율과 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얻은 지지율 또 호남 지역에서 얻은 지지율 요렇게를 분석해 보면 이 4개 기관의 여론조사 요거하고 P&R 리서치의 여론조사 이게 가장 최근 거니까 이것들을 보면 역선택이라는 것이 조금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그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건 뭐 현재로 봐서는 부동의 1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보입니다. 4개 기관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데서 0이 나온 사람이 윤석열과 최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일 수밖에 없겠다. 필연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홍준표 의원은 지금 2위, 3위 뭐 이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야권 주자 중에서는 2위인 경우가 더 많고요. 어떤 조사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여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근소한 차이지만 누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4위냐 5위냐 원일 유승민 원희룡 이 두 사람 사이의 경쟁 관계에서는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이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또 뒤집힐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차 컷오프에는 8명을 뽑지만 10월 초에 가서 2차 컷오프에는 4명으로 압축합니다. 자, 그러면 4명이 지금 현재 뭐 대략 유력한 사람은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정도는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그 정도는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10월 초에 가서. 유승민이냐, 원희룡이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론을 앞으로 해보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1%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정도는 역선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이 역선택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중위권 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1차 컷오프에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2차 컷오프에서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